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선택지 앞에 서 있습니다. 전 애인에게 보낼 문자, 참아야 할 말 한마디, 멈춰야 할 클릭 한 번.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충동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모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고대 그리스 신화 속 한 영웅은 이미 3000년 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지 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호메로스가 쓴 오디세이아 12권에는 매혹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가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다가 세이렌이라는 존재들이 사는 섬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세이렌들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서 배를 암초로 몰아넣고 모두를 죽음으로 이끄는 존재였거든요. 수많은 배가 그 노래를 듣고 파멸했고 그 바다는 난파선의 무덤이 되어 있었어요.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그 유혹에 넘어갈 거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죠. 부하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단단히 묶어달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귀에는 밀랍을 채워 넣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나중에 아무리 애원하고 명령해도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미리 지시한 겁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우선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예상대로 세이렌의 노래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섬으로 가자고 부하들에게 애원했죠.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고 왕으로서 명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밀랍으로 귀를 막은 부하들은 그의 말을 듣지 못했고 그들은 원래의 계획대로 배를 계속 몰았어요. 결국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노래를 듣고도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는 뭘까요?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라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순간을 겪게 되거든요. 그때 필요한 건 더 강한 논리나 철학이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유혹을 차단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약점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당신의 세이렌은 뭔가요?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간 자신을 망쳤던 전 연인일 수 있죠. 실제로 제 친구 중 한 명은 독성 관계에서 벗어났다가도 밤 11시만 되면 어김없이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에는 후회하고 친구들에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맹세하지만 다음 날 밤이 되면 똑같았죠.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절대 돌려주지 말라고 부탁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대 자녀와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한 직장 동료는 16살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폭발했어요. 아이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물건을 던지기까지 했죠. 그는 아이를 사랑했지만 통제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아내에게 부탁한 거였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대화할 때는 항상 아내가 중간에 있어달라고요. 아내가 없으면 아예 대화하지 않기로 규칙을 정했어요. 직장 동료 문제도 흔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동료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 사람의 말투, 태도, 심지어 숨소리까지 신경을 건드리죠. 이성적으로는 무시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막상 마주치면 꼭 한마디 쏘아붙이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 관리자는 이런 동료와 같은 회의에 절대 참석하지 않기로 했어요. 꼭 필요하면 따로 브리핑을 받고 직접 만나는 일은 피했죠. 미성숙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그의 커리어를 지킨 겁니다.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한 여성은 초콜릿만 보면 한 봉지를 통째로 먹어버렸어요. 한 개만 먹겠다는 다짐은 항상 실패했고 결국 그녀는 집에 초콜릿을 아예 두지 않기로 했죠. 친구들에게도 부탁했어요. 자기 집에 놀러 올 때 절대 초콜릿을 가져오지 말라고요. 과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그렇게 20kg을 감량했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심각한 문제예요. 한 대학생은 온라인 게임에 빠져서 학업을 망쳤어요.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8시간에서 10시간씩 했죠. 의지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는 룸메이트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맡겼어요. 하루에 2시간만 게임할 수 있게 타이머를 설정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룸메이트가 컴퓨터를 강제로 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룸메이트에게 화도 내고 애원도 했지만 결국 그 시스템 덕분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도박은 더욱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줍니다. 한 남성은 온라인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날렸어요. 끊겠다고 다짐하고 계좌를 폐쇄하고 앱을 삭제했지만 일주일도 못 가서 다시 시작했죠. 결국 그가 선택한 방법은 법적 조치였어요. 아내에게 재산 관리권을 완전히 넘기고 자신은 한 달 용돈만 받기로 한 겁니다. 은행에도 요청해서 온라인 거래를 전부 차단했고요. 굴욕적이었지만 가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디세우스처럼 다른 사람에게 통제권을 넘기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성숙한 어른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는 건 창피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진짜 성숙함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데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선원들을 모으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상관없어요.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나를 막아달라고요. 내 휴대폰을 받아가라고, 컴퓨터 플러그를 뽑아가라고, 그 가게에 절대 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내가 아무리 애원해도 절대 들어주지 말라고 미리 지시하는 겁니다.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일 아침까지 절대 돌려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만약 내가 급하다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해도 무시해.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 진짜 이성적인 나는 지금 이 순간 너한테 부탁하는 내 모습이야. 이런 행동이 품이 있어 보이나요? 전혀 아니죠. 하지만 더 품이 없는 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밤마다 전 애인에게 문자하고 아침에 후회하는 것, 매번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이틀 만에 포기하는 것, 금주 다짐하고 다음날 술 마시는 것,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언제 현명하지 못한지를 압니다. 수치심, 외로움, 절망이 엄습할 때 우리의 판단력은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때 친구가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는다는 건 사실 당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은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니까요. 그래서 정신이 온전할 때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 만큼 강해요.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중에 내가 뭘 요구하든 전부 무시하는 게 진짜 친절이에요. 실제로 이런 전략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집 근처에 아예 가지 않는 것도 같은 원리죠.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아예 선택지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알코올 중독 회복자들이 일상 경로를 바꿨을 때 재발률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해요. 단순히 술집 앞을 지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도요. 도박 중독자가 은행 계좌를 가족에게 맡기는 것도, 쇼핑 중독자가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는 것도 모두 같은 전략이에요. 실제로 한국의 한 병원에서는 쇼핑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 환자들에게 신용카드 대신 현금만 사용하게 했더니 충동 구매가 7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카드를 긁는 것보다 현금을 세는 게 심리적 저항을 높이거든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의지력은 근육처럼 소모되는 자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작은 결정들을 내리다 보면 저녁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옷을 입었던 겁니다. 사소한 선택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동안 파란색 아니면 회색 정장만 입었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중요한 유혹 앞에서는 아예 선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거죠. 다이어트 중이라면 집에 과자를 사두지 않는 거예요. 퇴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면서 의지력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고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10분을 돌아가는 게 매일 유혹과 싸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온라인 쇼핑을 참을 수 없다면 쇼핑 앱을 삭제하고 자동 로그인을 해제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거예요. 매번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충동 구매를 막아주거든요. 한 통계에 따르면 결제 과정이 3단계 이상일 때 구매 완료율이 40% 감소한다고 해요. 기업들이 원클릭 결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SNS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쓴다면 앱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켜세요. 하루 30분만 쓸 수 있게 설정하는 겁니다. 아이폰의 스크린 타임 기능이나 안드로이드의 디지털 웰빙 기능을 활용하면 되고요. 더 강력한 방법은 친구에게 비밀번호를 맡기는 겁니다. 시간 제한을 해제하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그걸 친구가 갖고 있으면 함부로 풀 수 없죠. 전 애인이 문제라면 더 과감해야 해요. 번호를 차단하는 건 기본이고 공통 친구들에게도 미리 말해두는 거죠. 내가 만나자고 하면 절대 주선하지 말라고요. 친구들에게 내 약속을 모니터링해달라고 부탁하세요. 수상한 외출 계획이 있으면 물어봐달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전 애인이 사는 동네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 동네의 모든 약속을 거절했죠.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돛대에 묶었어요.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든 거죠.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이런 준비는 위기가 오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이미 유혹에 빠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맑을 때, 냉정할 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나만의 세일앤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 상태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세워두는 겁니다. 이건 패배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승리를 위한 전략이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기 군대의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처럼요. 진짜 강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취약함을 숨기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숙함이고 진정한 자기관리의 시작이에요. 결국 오디세우스의 지혜는 이거예요. 미래의 약한 나를 현재의 강한 내가 보호하는 것. 이성적일 때, 비이성적일 때를 대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불완전한 자신을 위한 안전장치를 만드세요. 그게 현실적이고 효과적이고 실제로 작동하는 방법이거든요.